대체 복무제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뜨거운 가운데 지난달 대법원에서는 공개 변론 자리도 있었습니다. 정부에서도 복무 기간과 복무 내용에 대한 대략적인 안을 내놓은 상태인데요. 오늘 이슈를 보는 창에서는 바른군인권연구소 김영길 대표 모시고 이와 관련된 말씀 나누겠습니다. 대표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다음 달에 바른군인권연구소가 대체 군복무제가 교계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 세미나를 여신다고요. 어떻게 진행되는 겁니까? 예, 먼저 이 대체 복무제 문제에 대해서 최근에 사회적 이슈가 되고 있는데요. 먼저 하기 전에 왜 이 병력 거부의 원인이 나오는지 그거부터 먼저 한번 짚고 넘어갔으면 싶어요. 네. 지금 대체 복무제의 가장 근본적인 원인은 여호와의 증인, 즉 특정 종교에 관련된 문제이고요. 두 번째는 군에서 동성애를 금지하고 있습니다. 네. 그러면서 최근에 또 한 가지 문제가 대두되는 것이 성 정체성의 문제예요. 즉 남자가 여자라고 하면서 군대 안 가는 사례가 있습니다. 이 두 가지 문제가 지금 대체 복무제 문제의 가장 큰 이슈가 되고 또 원인이 되고 있는데, 즉 쉽게 얘기하면 이단과 반성경적 사상이 지금 대체 복무제 거부의 가장 병력 거부의 원인이 되고 있기 때문에 네. 이 문제를 가지고 어떻게 다뤄야 될 것인가 해서 지금 세미나를 좀 해야 되겠다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어요. 특히 지난 6월 28일 날 헌법재판소의 판결 이후에 크게 세 단체에서 지금 움직이고 있는데요. 제일 첫 번째 여호와의 증인들은 자기들은 당연히 이제 병력 거부 문제를 가지고 대체 복무제 하는 것에 대환영하면서 나가는 거 있고요. 네. 또 한 가지는 신천지가 그네들이 지금 이제 아주 평화 문제에 대해서 아주 민감하게 그네들이 움직이고 있거든요. 신천지 이만희 집단이 이제 평화 문제를 내세우면서 이걸 가지고 우리는 평화를 사랑하기 때문에 군대 안 가겠다. 이런 문제를 가지고 또 표구에 움직이려고 있고요. 또 한 가지는 또 특정 종교인데 살생을 금지한다. 그 교리를 가지고 또 군대를 안 가는 그런 방향. 즉 이런 어떤 특정한 목적, 본래의 목적에 어긋나게 네. 이 대체 복무제를 활용하려는 그런 움직임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움직임을 우리가 잘 대처를 해야 되겠다. 우선 먼저적으로는 법적으로 당연히 대처해야 되겠죠. 네. 공평성과 형평성에 맞게 어떻게 법적으로 대처해야 되겠는데 법적으로 대처할 수 없는 부분이 있습니다. 바로 그것이 우리나라 국민들이 가지는 도덕적인 문제와 또 한 가지는 이걸 또 종교적으로 문제를 풀어야 돼요. 왜? 네. 이 병력 거부의 문제가 종교하고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함으로 해서 1차적으로는 법적인 문제를 풀고 2차적으로는 도덕 종교적으로 이 문제를 풀어야 되겠다. 그런 측면에서 그러면 가장 그래도 우리 사회를 바로 지탱하고 알릴 수 있는 우리 기독교에서 교계에서 이걸 어떻게 좀 대체를 했으면 좋겠다 해가지고 지금 세미나를 지금 계획하게 되었습니다. 네, 아주 중요한 이슈인데요. 네. 앞서 말씀드린 대로 지난달 대법원에서 이 군 대체 복무를 위한 공개 변론도 있지 않았습니까? 그렇습니다. 어떻게 예. 보셨습니까? 먼저 이번 그 사건 개요는 여호와의 증인 특정 종교였죠. 특정 종교 2명이 자기의 양심, 소위 양심을 이유로 병력 거부를 했고 또 한 명이 예비군 훈련을 나는 거부하겠다 해가지고 이제 시작됐는데요. 핵심은 이 종교적, 양심적 병력 거부의 처벌입니다. 양심이 우선이냐, 안 그러나 병력 의무가 우선이냐, 네. 이 두 개를 가지고 있는데 더 쉽게 가면 나는 종교와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 군대 가지 않겠다. 그것이 정당하냐 아니냐 이것이 이제 대부분의 공개 변론이었거든요. 그런데 그 문제를 우리는 그냥 단순하게 이 병력의 의무와 또 양심의 의무 이걸 논쟁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정말 사회 전체를 바라보는 어떤 그런 시각이 필요한데요. 제가 이번에 공개 변론을 보면서 거기 계신 이게 실명을 좀 거론해도 괜찮겠습니다만은 괜찮겠죠. 이기택 대법관님이 하신 말씀, 네. 그분이 이제 우리 국민들에게 또 안 그러면 거기에 있는 피의자들에게 질문하는 게 참 인상 깊었습니다. 그걸 네. 제가 조금 한번 언급해 보겠습니다. 모든 종교는 선교 활동이나 포교 활동을 통해서 신자 수를 늘리는 것은 핵심 사항이다. 네. 종교적 목표가 실현이 돼서 숫자가 대폭 늘어나게 된다면 결국 군대 가는 국민은 사실상 없어지게 되고 결국 군대도 없어지게 될 것이다. 그러면 우리가 외적의 침략을 받게 될 것이고 그 외적에 의해서 종전과 같은 종교의 자유라든지 네. 신앙의 자유가 보장될 수 없을 것이다. 결국 피고인들의 논리대로라면 피고인들이 지키고자 하는 그 종교와 신앙을 종국적으로는 본인이 가장 꼭 목숨을 걸고 지키고자 하는 그 종교와 신앙은 잃게 될 것이라는 이 말을 했어요. 네. 그 말이 어쩌면 지금 우리 사회를 대변하고 있고
또 우리 이번 그 공개 변론의 핵심적 사항이 아니냐, 또 우리가 앞으로 나아갈 방향이 아니냐 그렇게 생각이 들었습니다. 네, 지금 잠깐 언급해 주셨는데 공개 변론 당시에 그 대법관의 말이 굉장히 인상적인데요. 네. 모든 종교라는 게 당연히 포교를 중요한 수단으로 목적으로 삼고 있지 않습니까? 네. 그런데 만약 우리나라 젊은이들이 다 이 병역을 기피하기 위한 수단으로 여호와 증인을 선택한다면, 아까 말해서 신천지를 선택한다면 이 국방의 신사임은 누가 지겠습니까? 라는 측면에서 볼 때 이 대체복무 관련 이 법의 제정은 굉장히 중요하게 보여지는데 어떻게 보시는지. 예, 지금 우리 이번 기회를 통해서 우리 교계나 또 우리나라 국민들이 좀 알아야 될 게요. 자, 군대의 존재 문제에서는 조금 간단히 생각했으면 좋겠습니다. 군대의 존재라는 것은 전쟁을 하는 집단이 아니라 전쟁을 막는 집단이 군대입니다. 전쟁은 힘의 균형이 깨어있을 때에 전쟁이 반드시 나타나게 돼 있거든요. 힘의 균형이 균등할 때는 전체 전쟁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 대체복무제라든지 이 군복무 거부 문제가 최근에 이제 예술 문화 문제도 지금 우리나라 국민의 형평성 문제 때문에 거론되고 있는데요. 현재 이 진행되고 있는 핵심이 어디에 가 있는가 하면 소수자 인권 중심에만 가 있는 거예요. 네. 그래서 병력의 이 문제를 그 사람들의 초점을 맞추다 보면 이건 문제를 풀 수가 없습니다. 병력의 임무를 수행하는 사람은요, 제일 먼저 우리가 고려해야 될 것은 형평성이에요. 네. 균등하지 못하고 공정하지 못하고 형평성이 있다 그러면 국민의 공감대를 얻지 못하기 때문에 이 문제에서 저는 초점을 맞춰야 된다고 봅니다. 병력의 의무를 수행하는 사람은요, 가장 중요한 것을 두 개를 자기가 담보를 하고 하는 거예요. 제일 먼저 자기의 생명권. 네. 우리는 지금도 전방에서 가끔씩 뭐 지뢰를 밟아서 한다든지 사고를 한다든지 이 생명권을 담보를 하고 있고, 두 번째로는 자유권입니다. 네. 내 자유를 잠깐 놔놓고 국민의 생명과 내 부모, 내 형제를 지키기 위해서 가기 때문에 자유권을 담보로 해서 간단 말이에요. 그 두 가지 문제를 빼놓고 다른 것을 대체복무자를 하겠다는 것은 이것 맞지가 않습니다. 네. 그래서 이 두 가지 문제를 가지고 형평성을 해서 대체복무제를 해야 되는데, 그래서 제가 지난번에 우리 여론조사를 바탕으로 해가지고 우리나라 국민들이 여론조사를 내서 그러면 어떤 것이 가장 좋겠느냐 하니까, 그러면 뭐 지뢰 제거 활동을 한다든지, 안 그러면 유해 발굴을 한다든지, 네. 안 그러면 보훈병원에 이렇게 해서 도우미 활동을 하는 게 좋지 않겠느냐, 이제 그렇게 하더라고요. 최근에 이제 국민들의 여론은 뭐 지뢰 제거 활동이 그게 참 너무 좋다. 네. 아주 국민들이 아주 공감하고 아주 여론이 뜨겁더라고요. 그런데 가끔씩 거기에서 착각하는 게 하나 있습니다. 저희가 지뢰 복무제를 내세우는 것은 DMZ 내에 있는 지뢰가 아니고요. 네. 민통선, 민간인이 다니는 지역에 이게 기계로 찾지 못하는 게 있어요. 덧신을 신고 가서 쉽게 밟아줘야 돼요. 눈으로 확인해야 돼요. 저도 이제 남부 그 관리구역 경의선 그 개성공단가 할 때 그 지뢰 제거할 때 직접 덧신 신고 들어갔어요. 예. 그럼 일반 기계로 들어가고 나서 이렇게 발을 밟아가지고 확인하는 것이 지뢰 제거 임무거든요. 그런 활동을 해라. 그러면 정말 그네들이 신념과 인연에 맞지 않겠느냐. 이제 그런 식으로 내세웠는데 아주 좀 왜곡돼 가지고 뭐 저 지뢰지대 DMZ 내가지고 지뢰 제거한다. 그거는 안 맞습니다. 그거는요. 그거는 군인들이 직접 하는 건데 그거 좀 잘못 왜곡된 거고요. 저희들이 생각하는 건 순수하게, 예를 들어서 우리 우면산 지역에 지난번에 폭우 나가지고 산사태 나가지고 네네. 그 지뢰가 떠내려온 게 있어요. 아직도 네. 그 지뢰가 남아 있거든요. 그러면 그 우리 못 들어가면 위험하단 말이에요. 그러면 거기에는 사람이 직접 들어가서 발을 밟고 눈으로 확인해서 해야 돼요. 근데 위험하지는 않아요. 네. 들어가서 이제 그런 활동을 이제 해야 된다는 그런 사례였죠. 그래서 다시 한 번 더 한다 그러면 대체복무제 문제만큼은 국민의 형평성과 공정성 문제를 가지고 해야 된다.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통계 자료에 의하면 최근 5년 동안 양심을 가장한 병역 기피 수단이 점점 늘고 있다고 그러는데, 네. 이게 대체복무가 진행되기도 전에 늘고 있는데 이걸 법으로 만들면 더 확산되지 않겠습니까? 그렇습니다. 눈으로 보이지 않는 거, 그건 더 많을 수도 있고요. 실제적으로 이제 법으로 확인된 것만 2012년도에 9건으로부터 45건, 43건, 47건, 53건, 작년에다 약 60여 건이 계속 증가하고 있습니다. 네. 왜 그런가 하면 남자들은 그냥 물론 뭐 해병대 가는 뭐 긍정적인 사람도 있지만 대체적으로 우리나라 젊은이들이 군대 가는 것을 이제 시간 낭비라고 그렇죠. 생각하니까 안 가려고 그러죠. 그러다 보니까 별의별 수단을 다 쓰고 군대 안 가려고 그렇게 하고 있는데 그게 점점 이렇게 증가하고 있고요. 특히 이번에 대체복무제 문제 가지고 저희들 그 한국교육언론회와 여론조사를 했는데요. 19세부터 29세까지 21.5%가 대체복무제가 허용되면 종교를 바꾸겠다 그럽니다. 그게 어마어마한 충격이죠. 그렇죠. 만약에 그러면
약 그 인구 비율을 가지고 약 150만 명, 매년 단위로 봐서는 한 6만 명 내지 7만 명이 나는 군대 안 가기를 위해서 종교를 바꾸겠다 하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네. 그러면 한 교회를 봐서는 안 되지만은 우리나라 국가 전체를 봐서는 아주 심각한 사태가 발생했습니다. 예. 국방부에서 정식으로 아직 안을 내놓은 건 아니지만 예. 개괄적인 틀은 마련한 것 같은데 예, 그렇습니다. 이게 교계나 시민단체에서 주장한 내용들이 반영이 된 겁니까? 참 안타깝게도 전혀 지금 반영이 안 되고 있습니다. 네. 지금 국방부에서는 처음에는 지금 이제 교정직, 교도소에서 교정직으로 봉사한다든지 소방직으로 근무하면서 2년 동안에 복무하는 안을 내세우고 있는데 그건 전혀 반영이 되지 않고요. 지금 이제 저희들이 계속 의견도 제시하고 국방부에서 또 아래들 수들하고 국회에서 세미나도 하고 그러면서 10월 중순경에 이제 공개 토론회를 한번 하겠다 그럽니다. 네. 그래서 다시 안을 확정해 나가겠다 그러는데 그런데 결국은 저희들은 입법은 국회에서 하기 때문에 시민단체 힘을 모아서 또 정말 우리나라 국민들이 원하는 게 뭔지 우리나라 젊은이들이 원하는 게 뭔지 그렇게 모아서 계속 의견을 좀 제시하려고 이렇게 계획하고 있습니다. 앞서 잠깐 언급해 주셨습니다만 이 군 대체 복무제가 시행이 된다면 특별히 우리 교계 입장에서는 매우 심각한 문제가 아니겠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지금 우리 교계에서는 이 문제에 대해서 뭐 최근에 뭐 동성애 문제라든지 그 난민 문제, 가짜 난민 문제에 대해서는 조금 관심을 가지는데 이 대체 복무제 문제에 대해서는 내 교회 문제가 아니니까 교계 입장에서 조금 관심이 좀 덜해요. 네. 그래서 아까 세미나도 우리 교계의 관심도 좀 제고시키면서 이렇게 하려고 하고 있는데 한국 교회에 당장은 아니지만 나중에 어마어마한 영향을 미칠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네. 그래서 지금 한국 교회가 가난한 성도 문제 때문에 많은 영향을 미치고 있는데 아빠 젊은이들 없으면 우리 교회는 무너질 수밖에 없잖아요. 그래서 그렇죠. 관심을 좀 많이 가졌으면 하는 그런 꼭 바람이 있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대로 10월에 이제 토론회를 계획하고 계신데 이제 거기서 좋은 의견들이 많이 나오겠습니다만 그 세미나 이후에 어떤 대안들, 어떤 움직임이 있을 것 같습니까? 제일 먼저 이번 세미나를 통해서요, 우리 청년들을 깨울 겁니다. 청년들에게 이 여호와의 증인들의 문제, 또 잘못된 교리들의 문제가 너희들의 앞일, 순간적인 앞에 당장 군에 가기 싫다는 그게 아니라 앞으로 너희들이 미래를 보고 어떻게 선택을 해야 되는 그 문제를 먼저 깨우실 거고요. 그다음에 또 두 번째로는 국방부나 나머지 이기적인 집단들 이 대체복무제를 이용해서 포기하려고 하려는 그 악용하려는 그 문제를 알릴 것이고요. 제일 마지막에 또 저희들이 지금 알고 싶은 것이 뭔가 하면 처음에는 우리가 이 문제가 양심적 병력 거부 문제로 거론되었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지금 최근에 이게 종교적 병력 거부 문제로 지금 옮기지 않습니까? 또 한 가지 더 알리고 싶은 게 있어요. 이것은 강압적 병력 거부라는 것을 알리고 싶습니다. 왜 그러냐? 강압적 병력 거부요? 이게 여호와의 증인 내부에 들어가면 여호와의 증인 내부에서 자기들이 군대 가잖아요. 그러면 거기서 단절을 시켜버리고 제명을 시켜버리고 그네들이 억압을 시켜버립니다. 그래서 군대 가고 싶어도 가지 못하는 거죠. 이 사실을 저희 그 바른군인권 연구소 내부적으로 이렇게 많은 제보가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걸 좀 알려달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번 세미나를 통해서 처음에는 양심적 병력 거부에서 이제 종교적 병력 거부로 올라갔는데 앞으로는 이것이 강압적 병력 거부다. 이 사실을 좀 알리고 싶습니다. 네. 10월에 열릴 토론회를 통해서 더 심도 깊은 대안과 또 방법들이 나오기를 바라고요. 저희도 함께 지켜보면서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